잠시 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4년 7개월 만에 열립니다. 강제동원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등 임박한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걸로 예상되는데요. 일본 연결해서 이번 회담의 의미와 전망 알아봅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곧 일본에 도착하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 장관은 1시간쯤 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힐 예정입니다. 그 뒤 바로 도쿄 시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번 회담은 오후 4시를 조금 넘어 시작해 1시간 정도 이어집니다. 그 뒤 만찬을 겸한 논의가 1시간 반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장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하야시 외무성 장관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하야시 장관은 가능한 빨리 도쿄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초 지난달 중순 일본 방문을 추진했다 한 달 정도 일정을 늦췄습니다. 지난 10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보입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 4일 출범한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 활동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협의회 출범 이후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재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제철 등이 반드시 이 기금에 참여하고 사과하는 것이 전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이 먼저 해결하라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이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논의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는 기시다 내각이 압승을 했죠. 한일 관계 개선에 기시다 내각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텐데 현재 일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6일 부임한 윤덕민 신임 주일 대사가 공항에서 한국과 일본 취재진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춘 상황에서 한국 또는 일본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과연 자국을 희생하면서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겠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의 핵 우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깝고 가장 비슷한 입장인 한국과 일본이 그래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일본 역시 이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미룰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가장 먼저 북한 핵 문제와 중국에 대한 대응 등 안보 협력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대화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가져오는 내용을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강합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자민당 내 권력 구도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기 전까지는 당내 보수파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추세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강제동원 문제를 매듭 짓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데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국내 정치 상황 등이 과거사 문제 등 핵심 현안 해결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